안녕하세요. 저는 지스트 생명과학부 교수 유용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고자 하는 얘기는 유비키틴 이야기, 저승사자, 수호자자 편으로 The Story of Ubiquitin, The Devil of Death or Guardian of Angel 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출연진과 사건, 사고들을 먼저 소개하죠. 물론 주요 인물은 유비키틴, 그리고 단백질, 아미노산, 리보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곳이죠. 기질단백질, 유비키틴 관련된 효소들, 프로테아솜과 리소솜, 단백질이 분해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들은 단백질 합성, 유비키틴이 연결되는 유비키티네이션, 단백질 분해, 그리고 항상성이라는 것, 오토파지라고 하는 자가 포식, 품질 관리, 질병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올 것입니다. 먼저 그럼 유비키틴이란 무엇일까요? 유비키틴은 7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비교적 작은 단백질입니다. 모든 세포에서 존재하는데 어원에서 보다시피 어원은 유비퀴터스라고 하고요. 이 뜻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름에 걸맞게 핵을 가진 세포에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러한 단백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단백질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된 단백질로서 효모와 인간의 아미노산을 서열을 비교하더라도 76개 중에서 단지 3개, 그것도 아주 유사한 단백질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유비키틴이 모든 세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유비키틴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단백질에 연결되면서 상대 단백질을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유비키틴을 단백질의 저승사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비키틴이 연결되는 과정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E1, E2, E3 효소의 도움으로 기질 단백질에 유비키틴이 붙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므로 유비키틴이 여러 개 연결되는 체인 모양을 하게 되죠. 이렇게 연결된 기질 단백질은 단백질 분해, 즉 죽음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승사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가는 단백질의 삶의 여정을 한번 볼까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긴 실가닥같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 똑같이, 인간과 똑같이 단백질도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치고 성숙한 단계에 머무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각자의 수명에 닿으면은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단백질들의 수명을 한번 들여다보면 짧게는 2, 3분, 길게는 3 내지 4일, 어떠한 경우에는 세포의 수명과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의 수명이 존재하는데 과연 이러한 단백질의 수명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러한 정상적인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단백질은 이 삶의 여정 중에서 어느 여정에서도 비정상적인 단백질로 변화가 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은 복구해서 제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못하면 제거하거나 어디에다 격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의 여정 중에서 삶의 여정 중에서 단백질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오늘은 주로 단백질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정상적인 경우든 어떻게 제거되는가, 즉 단백질의 분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백질의 분해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유비키틴이 붙음으로 해가지고 분해될 단백질을 갖다가 표지, 마킹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마킹된, 표지가 된 단백질만을 프로테아솜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공장으로 유도해서 분해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유비키틴 프로테아솜 패스웨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처음으로 밝히고 규명한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4년도 세 분의 과학자 허시코, 시카노버, 로우즈 세 분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유비키틴이 어떻게 세포 속에서 존재하는지를 하는 실질적인 실험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세포에 있는 단백질 전체를 추출해서 전기용동상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염색을 해서 보면 이렇게 띠 모양으로 우리가 크기 순서대로 해서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체 단백질에, 이거는 조직별로 우리가 분리해 본 건데요. 예를 들면은 뇌, 심장, 뭐 이런 조직들에 의해서 각각의 조직의 단백질들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똑같은 단백질 패턴을 유비키틴 안티바디로 한번 살펴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프로테인들의 유비키틴이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밑에 있는 이 밴드가 유비키틴 하나가 존재하는 밴드고, 그 다음에 이 위는 전부 다 단백질의 유비키틴이 연결된 거예요. 많은 연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유비키틴들은 하나 붙는 경우, 여러 개 붙는 경우, 이렇게 가지를 치고 붙는 경우,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고, 이러한 것이 일종의 유비키틴 암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암호화한 단백질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는 분해되는 사망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기능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비키틴은 단백질의 운명을 바꾸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분해에 관한 저승사자로서의 역할이 어떤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몸에서 단백질 분해가 어느 정도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단백질은 아미노산에서 단백질로 만들어지죠. 네, 70kg 정도 되는 어른의 경우에 우리 몸에는 한 11kg 정도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일 280g 정도의 단백질이 새롭게 합성되고 똑같이 280g 정도의 단백질이 분해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분해돼서 나오는 아미노산의 약 3분의 2, 200g 정도는 만드는데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다이나믹 이큐빌리움이라고 그러는데, 역동적 평형 상태. 그래서 몸무게는 늘지 않고 가만히 여러분이 있는 것 같아도 세포에서는 부단히 단백질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분해되고, 그 과정에서 재사용하는 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밖에서 이렇게 섭취하는 것을 차단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세포는 안에서는 자가포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자가포식이라는 것은 자가, self, farge, eating, 스스로를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그러한 구성 성분들을 어떻게 충당하냐 하면은 우리 세포 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단백질이나 세포 내 소기관들을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서 그것을 세포 내 분해 소기관인 리보솜으로 가서 융합시켜서 모든 것을 분해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취해서 재활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유비키틴이 그 상대를 다 이런 식으로 갖다 연결하면서 표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유비키틴이 표지를 하면서 얘네들을 이 경우에는 프로테아솜이 아닌 라이소솜으로 막을 감싼 다음에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앞에서는 유비키틴 프로테아솜 패스웨이라고 했는데, 이 패스웨이를 오토파지 라이소솜 패스웨이라고 하고,
이 연구도 처음으로 이것을 발견하고 밝힌 일본의 오수미 박사가 2016년도 단독으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이 연구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래서 우리 몸에는 단백질 분해 능력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어나요. 유비키틴 프로테아존 패스웨이, 오토파지 라이소솜 패스웨이. 이 과정에서 보면은 하나하나의 단백질을 상대해서 걔네들을 갖다가 유비키틴 붙여서 프로테아솜으로 보내는 경우는 주로 유비키틴 프로테아존 패스웨이로, 또는 이렇게 묶여있던가 단체의 단백질, 세포 내 소기관, 경우에 따라서는 박테리아 같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까지도 얘네들을 마킹해가지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토파지 라이소솜 패스웨이를 통해서 갑니다. 결국 제거하는 이 과정, 우리가 보통 유비키틴을 붙여서 이렇게 가는 거를 죽여주십시오, kill me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토파지로 가는 경우는 이제 먹는 거래, eat me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두 경우 다 결국은 단백질을 제거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러한 분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여정을 한번 보면서 라이보솜에서 프로테온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이것이 성숙 과정을 거쳐가지고서는 우리가 보통 네이티브 프로테인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단백질을. 그래서 이 단계에서 단백질은 세포 내 그 많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포 하나 안에 단백질이 한 80억 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 지금 조그만 그 원으로 지금 네이티브 단백질 하나만 그려놨지만 사실 세포 안에는 80억 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80억 개의 단백질 중에서 수명이 다한 단백질들은 그때그때 제거를 해야 되고, 그거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정상적으로 생기는 단백질들은 얘네들은 가만히 놔두면은 제대로 된 단백질을 하고 잘못된 만남으로 해가지고 걔네들까지도 망가뜨려서 질병으로 이르게 하고 세포의 사망까지도 이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스텝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 단백질을 즉각 처리를 해줘야 돼요. 처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원래 기능을 하는 단백질로 복구시켜 주든가 회복을 해서, 또 하나는 제거를 하든가, 오늘은 얘기를 안 했지만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은 어디에다가 갖다가 격리시켜 놔요. 제거하는데 오늘 얘기했던 UPP, ALP 패스웨이가 있고 경로가 있고, 공이 양쪽의 경우 전부 다 유비키틴이 표지가 되고 걔네들을 이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뜻에서 하나하나의 프로테인의 단백질에 대해서는 저승사자일지 모르지만 단백질 전체 80억 개를 갖다 봤을 때에는 이러한 품질을 유지하는 전체 프로테인을 우리가 프로테옴이라고 하는데, 프로테옴 관점에서 보면은 유비키틴은 사실은 수호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비키틴이 앞에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로 봤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홀로 있는 형태, 엔자임에, 효소에 붙어 있는 형태, 기질 단백질에 붙어 있는 형태. 총 유비키틴의 양뿐만이 아니라 각각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가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비키틴이 항상성이 잘 유지되고 품질이 유지돼야지만 단백질의 품질도 유지되고 세포의 품질도 유지되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단백질의 이 품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세포는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복하는 능력, 제거하는 능력, 격리시키는 능력. 반면 정상적인 단백질도 이제 수명을 다한 거를 처리해야 되고, 비정상적으로 생긴 단백질도 처리해야 되고, 때로는 갑자기 생기는 그런 과발현 단백질도 생기고, 그래서 능력과 부담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만약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부담이 올라간다든가, 더 나쁜 경우에는 능력도 떨어지고 부담도 올라가고, 각각의 예를 들어보면 능력이 떨어지는 게 이제 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우리는 이런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확 올라가는 케이스고,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올라오고 두 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 강의의 유비키틴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면, 세포 내에서는 단백질은 UPP와 ALP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분해되고 있고, 분해 대상은 유비키틴으로 표지된다, 마크된다. 그런 의미에서 유비키틴은 단백질을 분해를 유도하는 저승사자인데, 그러나 전체 단백질을 품질을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유비키틴은 수호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비키틴 품질이 유지돼야 단백질이 품질이 유지되고 세포의 품질이 되고 우리의 건강한 삶이 유지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고, 오늘의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friend, KSMCB, good friend.